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스포츠토토와 인연을 맺고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4월 11일 산호제 샤크스라 킹즈 중계 NHL 분석. 샤크스는 슬럼프에 빠진 킹스와의 마지막 경기를 포함해 마지막 6경기 중 5경기의 우승자가 됐다. 킹스는 지난 5경기 중 4경기에서 졌고 마지막 경기에서 샹크리에 의해 물렸다. 그 팀은 지하 5점, 산호세보다 4점 뒤진 웨스트 디비전 2위부터 꼴찌까지이다. 나는 시즌 내내 공격력이 문제였고 최근 5경기에서 패에 6골밖에 넣지 못했다. 샤크스는 지난 6번의 경기 중 5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그들의 연승으로 서부의 왕들을 추월했다. 그 팀은 시즌 수비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 6경기에서 5승 중 9골만을 내주었다. 산호제 샤크스라 킹즈 경기에 집중할 내용 분석. 지난 5경기에서 킹스는 샹크리에 3번 져 11대4로 앞서고 있다. 마지막 경기는 5대2로 패해 경기 첫 골을 넣은 뒤 1차전에 3골을 내줬다. 알렉스 이아팔로와 제릿 앤더슨 돌란이 각각 실점했고 켈빈 피터슨 710-42.6372 28타에 4골을 내줬다. 그 팀은 그의 마지막 3개의 출발을 놓쳤고 마지막 2개의 출발에서 그는 각각 4골을 내주었다. 조나단 퀵 7822-99-722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고 그는 킹스와의 마지막 5경기에서 단 1승 3골을 내주며 파이프 사이를 오갔다. 더스틴 브라운은 두 자릿수 15골 롤라에서 3명의 선수만 앞서며 최근 5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안제 코피타는 승점 41점, 8골 33도움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킹스는 올 시즌 8102로 패전 기록을 가진 팀을 상대로 마지막 7경기 중 6경기를 탈락시켰다. 2경기입니다. 4월 11일 캘거리 플레임즈 에드먼턴 오일러즈 중계 NHL 분석. 피청거리는 플레임스는 마지막 4경기를 결장하고 3연승을 달리며 노스 디비전의 우승을 노리는 오일러스 팀의 진행자로 나섰다. 오일러스는 지난 4경기 중 2연승과 3승을 거뒀으며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의 5점 뒤인 북부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밸런스 팀은 최근 2경기에서 3골만을 내줬고 최근 홈에서 플레임스를 꺾은 데 이어 마지막으로 원정에서 맞붙은 게 7대3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플레임즈는 4연패, 마지막 9경기 중 8경기를 모두 불사르고 있다. 그 팀은 지하실에서 5점 밖에 있는 북쪽에서 2위부터 꼴찌까지 있다. 캘거리는 경기당 골로 리그 27위에 불과하며 4경기 연속 스키드에서는 17대8로 앞서고 있다. 캘거리 플레임즈 에드먼턴 오일러즈 경기에 집중할 내용 분석. 마지막 2경기에서 오일러스는 오타와 세너터스 북부의 지하에서 팀을 상대했고 2경기 모두 7대3으로 이겼다. 그들은 비록 40대23으로 앞섰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그들을 3대1로 이겼다. 타일러 야마모토, 데빈 쇼어, 제시 풀주자르비 모두 승리에 성공했고 마이크 스미스 14년 3월 22일 34제이는 40발 중 39발을 멈추는 파이프 사이에서 훌륭했다. 오일러스는 그의 마지막 4번의 선발 출전 중 3번을 이겼는데 이 경기에서 그는 2골 이상을 내주지 않았다. 미코 코스키는 10년 11월 3일 공구지리은 어젯밤 스미스와 통화할 수 있고 에드먼턴은 그의 마지막 3번의 선발 출전 중 2번을 이겼다. 오일러스는 코너 맥데이비드와 리언 드라이사아틀의 스타 듀오가 이끌고 있는데 각각 승점 1, 2위와 골득실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다. 맥데이비드는 최근 5경기에서 2골 5도움을 기록했고 드라이사잇은 3골로 모두 한 경기에 출전했고 최근 6경기에서 5도움을 기록했다. 에드먼턴은 올 시즌 12년 6월 2일로 승리했고 마지막 8경기 중 7경기를 도로 우승 후보로 확정지었다. 3경기입니다. 4월 11일 세인트 루이스 블루즈 미네소타 와일드 중계 NHL 분석. 미네소타 와일드는 웨스트 디비전 경기에서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를 상대하기 위해 토요일 밤 엔터프라이즈 센터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3번째 경기이자 금요일 밤 두 팀이 맞붙은 3경기 연속 경기 중 2번째 경기이기도 하다. 미네소타 와일드 24년 12월 2일 50점은 웨스트 디비전 3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17대16-40점은 웨스트 디비전 5위. 이 두 가맹점 사이에는 약간의 분리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맞붙은 뒤 서로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 흥미로울 것이다. 그 시합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임금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결정합시다. 첫 번째 게임 전의 게시.
세인트루이스 블루즈 미네소타 와일드 경기에 집중할 내용 분석. 미네소타 와일드는 올 시즌 초반 탄탄했고 그중 하나는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매우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왼쪽 윙어 키릴 캐프러조브의 플레이다. 와일드 팀은 부상 보고서에 있는 몇 명의 윙어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깊이를 실제로 시험해 볼 것이다. 올 시즌 34점, 16골 18도움으로 승점과 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승점 7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콜로라도 애벌런치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그는 16시 38분에 얼음 위에서 한 쌍의 골과 3개의 슛으로 어시스트와 함께 끝냈다. 카프리조프는 때때로 견고한 패스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세인트루이스가 리그에서 더 약한 수비팀 중 하나였기 때문에 흥미로울 것이다. 캠 텔벗과 카포 카코네는 둘 다 와일드 팀을 위해 많은 시간을 골대에 올려놓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텔벗은 콜로라도 애벌런치와의 경기에서 골망을 흔들며 32타수 3골을 허용해 12년 6월 2일로 승리했다. 시즌에는 652타에 50골을 허용했다. 미네소타는 이번 시즌 97골을 허용해 리그 6위다. 그동안 파워플레이 골 19개와 파워플레이 126개에서 리그 평균 이상을 기록해왔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되면서 이런 수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는 퍽을 득점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인 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수비를 역전시키는 좋은 경기가 될 수 있다. 4경기입니다. 4월 11일 내슈빌 프레데터즈 템파베이 라이트닝 중계 NHL 분석. 템파베이 번개가 브리지스톤 아레나에서 열리는 센트럴 디비전 전투에서 내슈빌 프레데터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라이트닝과 프레데터스는 올 시즌 템파베이가 6경기 중 5승을 거두며 6차례 맞붙었다. 템파베이는 27년 11월 2일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프레데터스의 기록은 22대 18-1이다. 내슈빌 프레데터즈 템파베이 라이트닝 경기에 집중할 내용 분석. 번개가 목요일 콜럼버스 블루 제키스와의 경기에서 6대4로 대승을 거두고 있다. 야니 구르드는 4개의 도움을 받았다. 블레이크 콜먼과 바클레이 구드로가 각각 골과 어시스트 2개를 기록했다. 라이언 맥도너가 2골을 넣었다. 스티븐 스템코스와 로스 콜트는 각각 1골을 넣었다.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가 마주한 36발 중 32발을 멈췄다. 이번 시즌의 번개를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지난 10경기 중 5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었다. 경기당 골과 슈팅 2위, 경기당 슈팅 9위, 득점 효율성 3위다. 15명의 선수가 10점 이상 득점하는 등 균형 잡힌 공격 노력이었다. 빅터 헤드먼은 37점으로 팀을 리드하고 있다. 헤드먼은 NHL의 수비진 중 포인트 공동 1위, 어시스트 공동 2위다. 최근 라이트닝의 수비와 골텐딩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10경기 중 7경기에서 3골 이상을 내줬다. 경기당 골과 슈팅에서 6위, 상대 슈팅에서 8위, 세이브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의 기록은 2.0671와 929 SV%로 24년 6월 1일이다. 5경기입니다. 4월 11일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오타와 세네터즈 중계 NHL 분석.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는 계속해서 경기에서 승리했고 왜 그들이 노스 디비전에서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는지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미니 시리즈 2경기에서 모두 제치를 꺾은 후 연장전에서 캐나다를 이겼다. 그들은 그들의 다음 상대인 오타와 세너터스에게 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오타와 세너터스는 시즌 내내 디비전에서 최악의 팀이었지만 어떤 주어진 밤에도 역전할 수 있는 젊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오타와 세네터즈 경기에 집중할 내용 분석. 세네터즈는 올 시즌 첫 41경기 중 13경기만을 이겼고 때로는 보기에도 추했다. 특히 올 시즌 수비는 한 경기당 3.7골을 허용하며 형편없었다. 수비 포인트 점유율 2.6을 합작한 아르템 주브와 마이크 레일리 외에 나머지 수비는 계속된 홀수 러시와 네트 위 오픈 슈팅을 허용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시즌부터 5명의 골잡이들과 함께 세너츠가 거친 캐러셀을 밟으면서 더욱 악화됐다. 수비 고전 외에도 공격도 한 경기당 2.5골에 그치는 등 부진했지만 젊은 탤런트가 골밑을 찾고 있다는 점이 밝은 점이다. 코너 브라운, 드레이크 베터슨, 브래디 타카추크는 모두 12골을 기록했고 에브게니 다도노프와 조시 노리스는 올 시즌 21골을 합작했다. 어린 재능에 대해 말하자면 19살의 팀 스투틀은 이번 시즌에 6골밖에 얻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린 유망주 공격에 14어시스트를 더한다. 6경기입니다.
4월 11일 콜럼버스 블루 제키스 시카고 블랙호크스 중계 NHL 분석. 시카고 블랙호크들은 최근 들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뜨거운 출발 이후 평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후반기 푸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콜럼버스 블루 제킷 같은 팀들을 이겨야 할 것이다. 콜럼버스 블루 제킷은 이번 시즌 역시 고전했지만 여전히 센트럴 디비전의 마지막 플레이오프 장소와 타격권에 머물러 있다. 두 팀 모두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매치업은 두 팀 모두에게 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콜럼버스 블루 제키스 시카고 블랙호크스 경기에 집중할 내용 분석. 블랙호크스는 NHL의 깜짝 팀 중 한 팀이 된 후 40경기에서 180승만을 거두며 센트럴 디비전에서 5위로 떨어졌다. 그들의 주된 투쟁은 그들의 최고위직 이후에 떨어진 그들의 공격적 생산이었다. 올 시즌 알렉스 드브린켓, 패트릭 케인, 도미니크 쿠발릭이 44골을 합작한 가운데 나머지 라인은 올 시즌 10골 이상을 넣은 다른 2명의 선수만 출전해 진정한 올잡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격이 고군분투하는 데다 경기당 3.1골을 허용하며 수비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코너 머피, 던컨 키스, 니키타 자도로프의 3인조는 5.7개의 수비 포인트 점유율과 217개의 블로킹 슈팅을 합작했지만 나머지 팀들은 수비 백엔드에 맞서 상대 팀들이 골을 찾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블랙호크스는 말콤 서브반과 콜린 델리아가 한 경기당 3골 이상을 허용하면서 진정한 백업 골키퍼를 찾고 있다. 오늘도 토토로 고민 중이십니까? 아직도 빚을 내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수익 복구를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